안녕하세요. 공감, 소통, 옷장, 전월 테라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하실 책은 색깔 효과입니다. 저자는요, 한스 페터 투론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암마인과 켈른에서 철학을 공부하셨고 사회학, 문예과 미술사를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뒤셀도르프 예술아카데미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분께서 이 책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이 책을 집어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용구 때문입니다. 색 인간을 치유하거나 분열시키거나, 그리고 왜 자동차 색깔은 무채색일까? 금발 여자는 멍청하고 흑발 여자는 교활하다, 뭐 이런 땡땡 물음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쪽에서 해준다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한번 이 책 내용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여행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이 책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생각보다 없었고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색깔에 대한 이 색깔에 대한 정의, 그리고 색깔이 하는 역할, 그리고 색깔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역사적 배경지식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테의 색깔론이라는 책을 좀 소개하고 있었고요. 칸트가 색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었고, 왜 색깔은 무채색일까, 뭐 이런 명확한 답은 없었고, 이 저자분께서 그냥 추측하신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래서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인들도 미술이나 예술계통을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도 그냥 편안하게 쓱 읽을 수 있을 편안한 책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왜 이런 색을 썼고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직 색깔에 대한 관점으로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사진이 이렇게 앞쪽에 조금 실려 있고, 이제 뒷부분부터 이렇게 이제 읽어보니, 먼저 색깔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잉카 제국의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이 날실 있잖아요. 그 날실로 숫자를 나타내기로 하고, 그 날실로 이제 뭐 적과의 소통, 그런 의사소통의 개념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색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배를 이렇게 받고 있고, 그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좀 상식선이실 것 같아요. 프롤레타리아 그런 계급에서는 흰색이나 회색, 노동계층이 상징하는 그런 류의 이렇게 색깔을 사용했었고, 귀족계급에서는 보라색 같은 거를 사용했었고, 그 색깔로 계급을 나누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역사적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점점 현대 사회에 오면서 이제 중산층이 다양한 색깔을 입게 되고, 또 염료의 개발로 인해서 그런 획기적인 산업혁명이 색깔에 또 이제 평준화, 대중화가 있었다고 하면서요. 그렇다면 현재의, 그래서 이 차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가 차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채색일까?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이 책을 사서 읽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색깔이 이제 맨 처음에 차가 나타났을 때 여성들이 차를 구입할 때는 이렇게 평등화, 그러니까 여자가 좀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는 여성들이 차를 구매할 때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유색들을 좀 선호하는 성향이 한 1-20% 시장에서 차지하다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들 또한 남성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표현으로 무채색을 선호하게 되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무채색과 그리고 조금 이제 고급지고 중형적인 느낌을 갖고, 고급적인 느낌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차에는 이제 무채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색깔이 이제 빨간색 이런 차가 이제 미니카 외에는 별로 소비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도 예상 추측 가능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색에 대해서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사람은 늘 쓰던 색을 쓰진 않나요?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만이 이렇게 취향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색에 대한 그 넓은 해박한 지식을 조금 갖고자 하시면 좀 한번 이 책을 읽고 색깔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 색깔에 대한 그런 인용 문구가 좀 없으셨는지 게트웨이 파우스트에서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언급되어 있는 문구를 그것만 딱 따다가 인용하는 것들이 좀 보여졌는데요. 조금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억지로 이렇게 인용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 저와 함께 이제 그냥 전체적인 걸 쑥 훑어보셨는데요. 딱 요 정도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 마치고요. 저 다음에 또 이런 색깔에 관한 거 또 한번 요새 제가 색깔에 좀 꽂혔거든요. 그래서 색에 대한 책을 조금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과 늘 함께 지치지 않고 러닝할 수 있는 옷장에 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세요.